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생이 아직도 감기가 심한 관계로 오늘도 누나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참에 제가 그냥 해버릴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주말에 들려드리는 레버리지 랜드 소식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둔화되는 PC의 물가에 안도한 시장. 이제는 기술주들의 실적이 관건이다. 먼저 시장을 움직인 소식들입니다. 미국의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최악의 실적을 연달아 발표한 후 나란히 대폭락 중인 테슬라와 인텔의 악재 소식이 오늘도 이어지네요. 오늘은 최근에 가장 크게 뛰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인텔의 부진을 빌미로 나란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 하락하며 순식간에 고점 대비 하락률 5% 정도까지 하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소형 종목들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네요. 다음은 간밤에 나온 주요 증시 전망 소식입니다. 먼저 매그니피센트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짐 크레이머가 CNBC에 출연해서 테슬라는 매그니피센트 7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켓워치는 경제학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긴 하지만 중상위층과 부유층에 편중되어 있다며 저소득층이 고금리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이번에 나온 소비지물 물가지수를 두고 인플레이션 둔화는 이미 연준의 목표치와 동일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라며 매우 비둘기적인 기사를 올려서 화제입니다. 이번에는 3배수 레버리지 ETF들의 주가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은행 ETF DPST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수로 추종하는 SXL이 8.38%로 크게 하락한 것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반도체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주 종목들은 생각보다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반도체가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비트코인의 큰 상등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O를 2배수로 추종하는 BITX는 현물 ETF의 승인 후 고점 대비 40%가량 조정을 받은 후에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BITX는 20달러 언저리라면 사모아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 여부는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ETF가 인텔 덕분에 기사회생하네요. 물가는 잡히고 있고 기업들 실적마저 나쁘지 않게 나오다 보니 숨쉴 공간조차 보이지 않던 고버스였는데요. 인텔의 뻥카가 드러나자 희망이 살아나며 용기를 얻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당장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 니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어디 한번 까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으로 상위 기술주 종목들의 주가 동향을 알아볼게요. 빅테크 종목들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주 입장에서는 인텔의 대폭락이 쓰라렸던 하루입니다. 예상치 못한 테슬라와 인텔의 대폭락에도 불구하고 120달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불주 ETN인데요. 다음 주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까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FOMC 회의까지 더해져 불주 ETN 입장에서는 분수령이 될 한 주가 될 듯합니다. 다음은 기술주와 관련한 주요 개별 종목들 소식입니다. 먼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엉망으로 내놓자 월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비전 프로와의 협업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제품 출시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가 작년에 10%의 인원을 감원한 데 이어서 이번에 추가로 전체 인력의 1%를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주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정말이지 끝도 없이 들려오네요. 오늘의 추천 종목은 아스트라 스페이스입니다. 이 회사는 나사의 전 직원들로 구성된 미국 위소형 로켓 개발 스타트업인데요. 아스트라 스페이스 경영진은 20여 년 우주산업 경험을 가진 설립자 겸 CEO인 크리스 캠프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팀 안에는 스페이스X, 버진오빗, 보잉, 로키드 마틴 출신 우주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아스트라 스페이스크래프트 엔진 판매와 관련해서 2023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계약 금액 총 170만 달러에 달하는 2개의 새로운 고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고객은 하나는 미국 이외의 주요 국방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상업 우주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 전 세계 우주 산업은 무려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겨우 4천억에 불과한 시장이 무려 1조 달러가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성장이겠죠?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성장 기회를 포착하고 통신, 탐사, 관광 등 다른 영역으로도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며
우주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스트라 스페이스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레버리지 랜드에서 진행 중인 기부금 투자 현황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레버리지 랜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작년 3월부터 전액 기부금으로 투자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홍콩 증시의 폭락과 전기차 종목들의 조정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한 주인데요.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홍콩항생 ETF와 비트코인 선물 ETF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좋아하는 전기차 회사인 리오와 테슬라를 3배수로 추종하는 ETF를 과감하게 매수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었는데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두 종목들은 기업 가치 대비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레버리지 ETF는 쌀 때 사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랜드의 유튜브 수익금이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회수마저 급감하며 한 달 평균 5만원의 수익을 유지 중입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 동생은 2030년까지 부지런히 투자해서 10억을 기부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린 녀석이 포부는 가상합니다만 너무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인 제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거액 200만원을 투자하여 3년 안에 대폭발할 것 같은 혁신 전기차 기업의 3배수 레버리지 ETF를 과감히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익금은 전액 기부는 좀 그렇고 50%만 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금액들 중에서 실제로 유튜브 수익금은 다 합해봐야 150만원도 채 되지 않는데 전액 기부하겠다니 정신이 제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동생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이제 저도 같이 발을 담근 만큼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정확히 전체 금액의 50%를 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자 현황은 주말마다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최근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반도체와 빅테크에 너무 심하게 치중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와는 반대로 아직까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잘 될 기업들은 때가 되면 다 오르게 되어 있어요.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식 투자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러니까 즐겁지 않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뭐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전부입니다. 즐겁고 유쾌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건 몰라도 꾸준함 하나는 자신 있는 레버리지 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 되세요.